안녕하세요, 피아노 기술자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해머 붙이는 작업까지 했었죠. 이제 해머를 다 붙이고 그 다음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머를 이제 붙이는 과정 중에 어쨌든 뭐 해머를 붙일 때 해머가 그렇게 부드럽게 뭐 그냥 쑥쑥 들어갔으면 제 경험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뭐 본드에 이제 무슨 첨가제라 그래야 되나요? 뭐를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모공 본드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저 아교 같은 이렇게 단단하게 굳는 급하게 이제 단단하게 굳는 뭐 그런 본드를 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훨씬 작업이 편하겠죠. 뭐 그렇게 뭐 힘들게 작업을 안 해도 되고,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악교나 뭐 이제 첨가제 같은 걸 쓴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해머가 더 잘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? 근데 탁탁 소리가 더 많이 나요. 그게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악교를 쓴 해머를 많이는 아니고 뭐 많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봤어요. 이제 보통 제가 수리할 때 뭐 스타인웨이를 수리할 일은 저는 아직 한 번도 수리를 안 해봤고, 뭐 조율은 몇 번 해봤지만 수리할 일은 없죠. 근데 이제 그럼 악교 본드를 어디서 봤느냐? 그 지금은 국내에서 없어진 이바하라는 메이커가 있어요. 그 한국산 이바하, 이제 그 회사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, 그 메이커가 해머를 접착할 때 악교를 썼었어요. 근데 이제 제 경험한 모든 이바 피아노, 저도 이바 피아노를 꽤 많이 만져봤는데, 한 이바 피아노를 그래도 꽤 많이 만져봤어요. 근데 이제 그 경험한 이바 피아노의 모든 피아노들의 단점이 뭐였냐면 이제 해머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이제 그 피아노도 나온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동일한 영창거 대비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해머가 떨어져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소리 부분에는 악교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본드가 좀 더 딱딱하고 이제 꽉 잡아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여유 뭐라 그러지, 소리가 이렇게 본드를 통해서 새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. 근데 단점으로는 본드가 너무 딱딱하게 굳다 보니까 이제 모공 본드 같은 경우는 굳어도 이렇게 조금씩은 쿠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악교보다는 더 쿠션이 있는 것 같아요, 제 느낌상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해머가 좀 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지는 정도가 더 그랬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모공 본드, 또 제가 쓰는 피아노가 뭐 제가 주로 수리하는 피아노가 스타인웨이 같이 뭐 수리를 자주 하고 많은 비용을 피아노에 투자할 수 있는 피아노라기보다는 어쨌든 적당한 비용에 적당한 퀄리티를 초점을 두고 수리 기간도 뭐 최대한 길게 무리 없이 이렇게 소리를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무리 없이 길게 쓸 수 있는 피아노를 사려고 저희 매장에 대부분 오시죠. 근데 스타인웨이나 뭐 그런 고급 피아노들은 보면 수리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그래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. 그 뭐 전문 연주자분들이 쓰는 건데 그 몇 억짜리 피아노를 이제 조금 더 수리 기간이 짧게 자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왜 이런 예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카도 그렇죠. 그냥 일반 저희가 타는, 그냥 뭐 저는 포터를 타고 다니지만 그 저희 아버지 차가 그랜저고, 근데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고 칩시다. 근데 이제 그랜저는 엔진오일 가는데 뭐 비용 대충 다 아실 거예요. 저 현대 서비스에서 가는데 포인트 모아가지고 현대 카드 쓰면 그 금액이 들어가죠.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 뭐 스포츠 카드는 엔진 오일 하나만 갈아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. 저도 모르죠. 한 번도 엔진 오일을 스포츠카 걸 갈아보진 않았으니까.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다더라고요.
제 생각에도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. 이제 스타인웨이나 최고급 피아노들, 뭐 억대하는 연주장에서 연주하는 그런 피아노들은 일반 소비자가 이렇게 편하게 쓰게끔 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연주장에서 그 극한의 퍼포먼스,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한 악기고, 그리고 이제 제가 수리하는 이런 영창이나 뭐 야마, 사미, 뭐 등등등, 뭐 가와이도 있을 테고 뭐 등등등, 이제 그 정도 수준의 피아노들은 어쨌든 소비자들이, 그러니까 보통 세컨드 피아노라고 많이 하죠. 그냥 이제 연주용으로 쓰기보다는 본인 연습용이나 아니면 이제 학원 홀이나 뭐 이제 그렇게 연주에 큰 비용을 들일 수 없는 홀 정도에서 쓰는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홀에서 쓰는 악기를 수리 비용을 그렇게 많이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이기가 힘들고, 그렇다면은 소리 퀄리티를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이제 접착제를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더 해머가 안정적으로 접착될 수 있는 그런 접착제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, 약간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보면 해머를 붙일 때 타이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본드가 이제 붙는 느낌이 있게 붙여야 되니까 이제 보면 센터핀 부싱이나 센터핀 뭐 아니면 다트 부분들이 조금씩은 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뭘 봐주느냐 하면 다시 센터핀 점검을 처음으로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센터핀 부싱 교환하는 법에 대해서 요 영상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일단은 센터핀 부싱을 교환하려면 그 센터핀 원래 있던 부싱을 빼야겠죠.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센터핀 그 빼는 공구 있잖아요. 그걸로 이제 부싱 있는 부분을 그 나무가 최대한 닿지 않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찝어줍니다. 그러면 이제 부싱이 이렇게 톡톡 하고 나와요. 그러면 이제 그 부싱이 나온 부분은 이렇게 잡아 빼줍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보면 센터핀 부싱이 들어가 있던 그 샹크 홀에 아무래도 그 본드나 뭐 부싱 이물질, 부싱이 조금 남아있거나 그런 게 남아있겠죠. 이제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, 그때 뭐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제 그 얀에서 파는 리마가 있어요. 센터핀 부싱 교환할 때 쓰라고 나온 리마가 있는데, 이제 그것도 사용을 하고요.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부싱이 조금 이렇게 두께가 두껍게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길이가 0.1mm 단위로 되게 다양하게 있는 그 100개짜리 세트가 있어요. 뭐 100본조라고 하나 뭐라 하던데, 그러니까 그 100개짜리 그 길이 세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0.1mm 단위로 가니까 그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편하신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. 어차피 이물질 제거하는 거니까 그 핀바이스에 뭐 그 길이를 물려서 이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그 리마로 이렇게 본드를 잘 어쨌든 어떻게든 본드를 잘 홀도 최대한 안 상하게 이렇게 잘 그 부싱 사이즈에 맞게 홀을 잘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제 센터핀 부싱을 집어넣죠. 이제 요 영상에는 저 부싱 같은 경우 저것도 이제 안에서 파는 겁니다. 재단도 다 돼 있고 안에 뭐 흑연칠도 돼 있고 겉에는 이제 접착 본드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, 하여간 저런 게 작업이 다 돼 있는 건데, 그래도 저거 계속 쓰다 보면 길이가 짧죠. 이제 쇠 같은 길이가 좀 더 길어요. 계속 작업하던 거니까 되게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 홀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공구가 있어요.
그 공구로 이렇게 빼주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 홀이 이제 3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영상에 제가 한번 이어 붙여 볼게요. 자, 센터핀 부싱 공구 사용하시는 거 보셨죠? 저렇게 이렇게 뭐 홀이 구멍 크기가 순서대로 있으니까 굵은 거부터 얇은 것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당겨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의 편집 실력을 전 칭찬합니다. 대단하네요. 아, 역시 천재야. 그리고 이제 그 센터핀이 보면 이제 어쨌든 홀에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. 이게 원형으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그 잘라진 단면을 어느 위치에 놓냐, 뭐 책에서도 얘기가 많은데 그냥 그 책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. 책 한 권 사서. 아니면은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원래 붙어 있었을 때 빼다 보면 보이죠.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, 아니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. 내가 이게 힘을 어디가 가장 많이 받고 어디가 가장 조금 받을까, 그걸 고민을 하셔서 가장 조금 받는 쪽에 그 절단면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.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방금 지나간 장면에서 보면 이제 부싱 겉면에 이렇게 모공 본드를 이렇게 붙이죠. 이제 요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 열 접착식으로 열을 가하면 이게 접착이 되게끔 나온 걸로는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샀을 때 막 해보니까 접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, 뭐 열이 약한가 약간 잘 모르겠는데 접착이 잘 안 돼요. 그래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기 겉에다가 목공용 본드를 이렇게 한번 붙여줍니다. 붙여주면 이제 리마질 작업하다가 뭐 센터핀이 빠져나온다던가 그런 것도 없고 작업이 굉장히 편하고 잘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본드를 붙여서 이렇게 펴발라 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부싱이 들어갔으니까 거의 다 끝났죠. 그러면 이제 저기 절단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마질을 먼저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리마를 적당한 사이즈를 핀바이스에 끼워가지고 이제 리마질을 해주고, 내가 이제 가장 작은 센터핀,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센터핀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센터핀을 일단 적당한 크기의 리마질을 해준 다음에 밀어 넣어서 이제 열을 줘가지고 그 안에 이제 리마질이 되다 보면 이렇게 엉키는 부분들, 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을 이렇게 늘려주는 작업을 하죠.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공간이 잘 확보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커터칼로 커팅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저 센터핀을 넣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리마질을 해주고 이제 센터핀을 넣고 끝나죠. 작업은 뭐 그러면 제가 이제 센터핀 작업하는 방식이고요. 센터핀 부싱 교체하는 방식이고,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못한 게 본드를 이제 펴바른 다음에 당겨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센터핀 부싱을 집어넣을 때 조금 위에 여유 공간을 남겨놓죠. 그게 이제 왜 남겨놓냐면 거기에 본드를 펴바른 다음에 그걸 이제 당겨주면 그 본드가 그 나무 안으로 쏙 들어오겠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접착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작업으로 사진행과 고데기를 다시 봐줍니다. 뭐 사진행하고 고데기는 계속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사진행 같은 경우도 나사를 뺐다 끼웠다 하면서 변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기존에 작업해 놨던 뭐 이제 보통 그 밑에 대놨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사가서 떨어져요. 근데 이제 이 나사를 풀었다 끼웠다 할 때마다 그 떨어진 것들을 뭐 일삼아 제거해 주는 경우도 있고, 너무 이제 사갔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행이 조금씩 바뀌죠.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진행도 보고, 그리고 이제 고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샹크에 열을 주고 해머를 이제 각도를 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뭐 열을 주고 틀어줬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전부 다 돌아오는 거냐, 아니면 조금은 돌아오죠. 그러면 이제 그거가 변했으니까 다시 내가 원하는 만큼 다시 또 틀어줘야죠. 그래서 이제 그 사진행과 고데기는 뭐 계속 합니다. 끝날 때까지 뭐 대여섯 번 막 이렇게 합니다. 근데 그건 원래 그냥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냥 원래 그냥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
자, 사진행 고데기를 다시 다 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작업할 작업이 뭐냐면 테일 가공이죠. 테일이 이제 백책에 잘 잡힐 수 있는 형상으로 가공을 해주는 거죠. 이제 저는 그 가공을 해주기 위해서 해머를 뺍니다. 해머를 항상 뺄 때는 저는 지그 재고로 빼요. 그게 이제 해머 간격 뭐 이런 거 볼 때 편해서 뭐 하여간 그렇고요. 이제 해머를 빼놓은 걸 이렇게 쭉 널어놨죠. 이제 커터 칼로 위에를 이렇게 어떤 거를 보면서 끌어냅니다. 그건 왜 끌어내느냐 하면 그 뭘 끌어내는 거냐면 위에 본드 붙은 걸 끌어내는 겁니다. 이게 제가 요 테일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옆면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보면 샌더기로 작업을 하죠. 근데 샌더기에 본드가 이렇게 너무 많이 껴버리면 샌딩이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근데 본드가 최대한 덜 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드를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. 뭐 이런 게 귀찮으시면 뭐 테이블소나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.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샌더기가 편해서 샌더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저 테일 가공을 해줍니다. 테일 가공에 필요한 거는 그 전에 보셨던 샌더기, 그리고 먼저 나니까 직진기, 그리고 이제 지그가 있습니다. 저 지그는 예전에 다른 샌더기 쓰실 때 제가 아시는 분이 만들어 주신 건데 뭐 조율사 협회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분일 거예요. 그 대전 지부에 이제 가입되셔서 제 성함을 말씀드려 좀 그래서 그런데 그 이렇게 필요한 공구도 많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파시고 뭐 대단하시죠? 저도 진짜 공구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거 팔 자신은 없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거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. 약간 뭐 방법을 알려줘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이제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공구 팔 자신은 진짜 없는데 그냥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진짜. 네, 그렇게 파시는 분, 대전 지부에 있으신 분 하면 조율사 협회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이제 그분이 만들어 주셨고요. 그거를 이제 저 샌더기에 맞게끔 이제 다시 밑에 틀은 제가 다시 짰죠. 뭐 하여간 그렇고요. 그리고 영상 보시면 어떤 해머는 위에 있고 어떤 해머는 아래에 있을 겁니다. 이게 처음에 세팅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면 이제 렌치로 이제 이 지그를 위로 살살살살 올리면서 높이를 맞추죠. 이 지그가 제가 보기에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정말 잘 만드셨어요. 그분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지그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테일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깎이는 정도도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참 잘 만들어져 있는데 뭐 어쨌든 이 깎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왜 저음 이제 대충 시작할 때 끝날 때쯤 있는 거, 중음 시작할 때 끝날 때쯤 있는 거, 차고음 시작할 때 끝날 때쯤 있는 거, 최고음 시작할 때 끝날 때쯤 있는 것들만 빼놓은 겁니다.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깎아보고 요 정도 깎으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나머지를 전부 싹 깎아주면 됩니다. 그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깎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 하실 때 뭐 주의하실 점은 뭐 이제 해머가 샌더에 이렇게 돌아가죠. 근데 이제 샌더가 돌아가는 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해머를 끝부분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. 아니면 안 그러면 탁탁탁탁 튀면서 해머가 상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저도 손을 보면 샹크도 잘 잡고 있고 해머 끝부분도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그래야 이제 안정적으로 샌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특별히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참 그리고 저는 해머를 붙인 다음에 테일 가공하는 거를 좋아합니다. 해머를 샹크에 붙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뭐 샹크를 새 거로 교환을 했든 뭐 기존의 샹크를 쓰든 뭐 어쨌든 샹크가 뭐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는 게 있으면 요 해머를 붙인 다음에 해머 가공을 할 때 그 샹크가 자동으로 다 깎여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해요. 안 그러면 이제 샹크가 튀어나온 부분을 나중에 뭐 또 따로 깎아 준다거나 그래야겠죠. 그게 귀찮아서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선호하는 거고요.
뭐 그 외에 뭐 특별한 이유는 없겠죠. 뭐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어차피 해머를 뺐기 때문에 이제 너클에 윤활제를 묻혀줍니다. 저 흰색 가루는 뭐냐? 저도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하여간 얀에서 팝니다. 저 뭐 다얀에서 판다니까 좀 그런데 항상 얀에서 팝니다. 저 가루 파우더. 저게 이제 그 설명 듣기로는 저게 이제 장점은 뭐냐면 입자가 아주 가늘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클에 있는 가죽 사이로 그 입자가 침투를 한다고 합니다. 잘 지금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해머로 이렇게 뭐 공구라 해야 되나 하여간 뭘 만들어줘 그걸 이렇게 툭툭툭툭 쳐서 밀어 넣는 겁니다. 그렇게 해주면 안으로 파고 든다고 해요. 그래갖고 이제 좀 더 오랫동안 저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요. 그리고 제가 써봤을 때 뭐 저도 그 뭐라 그러더라 뭐 하여간 뭐 흑연이랑 뭐 탈크인가 뭐 하여간 그거를 섞어서도 써봤고 뭐 그런데 저게 제일 낫더라고요.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가고 그래서 저걸 씁니다. 그리고 이제 저거를 툭툭툭툭 밀어 넣을 때 저 밑에 이제 지그 저것도 이제 안에서 샀죠. 안에서 산 거는 이제 그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었어요. 저 나머지는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 나사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시커멓죠. 저거를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나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알루미늄 부분이 망가져서 이제 쇠로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아래에다가 이제 코르크를 덧대준 겁니다. 그래 이제 뭐 샹크도 덜 상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정이 잘 될 것 같아서 저게 뭐 했었냐면 이제 그랜드나 업라이트 파일링 할 때 한꺼번에 이제 잡고 해머 교환 안 한 상태에서 이제 한꺼번에 잡고 파일링 하거나 니들링 할 때 이제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저 해머 묶어주는 지그를 산 거예요. 이제 그거를 반대로 하면 이제 어쨌든 너클이 일자로 놓을 수 있으니까 놓고 이렇게 탁탁탁 치는 거죠. 이제 저것도 이 안에서 산 거고 저 해머 치는 저거는 아니 저 너클 치는 저거는 해머 이렇게 빼가지고 만든 겁니다. 뭐 그렇게 만드는데 어렵진 않겠죠. 그렇구요. 그리고 영상 시간이 보니까 어쨌든 20분이 넘어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하고요. 뭐 잡다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탈크라나 저거 하여간 집어넣는 거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더 길게 늘리려고 뭐 입을 털어보자면 제가 이제 가게에서 혼자 맨날 밥을 먹다 보니까 저희 가게 바로 옆에 한 3분 거리도 안 될 거예요. 바로 옆에 버거킹이 어느 날 생겼습니다. 제가 혼자 있었을 때부터. 그래갖고 버거킹을 진짜 거의 한 매일 먹었습니다. 나중에는 근데 질리더라고요. 그래갖고는 그전에는 거기 먹기 전에는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버거킹이었는데 하도 이제 버거킹만 먹다 보니까 뭐 메뉴 있는 거 다 먹어봤어요. 저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팁 뭐 이런 거 뭐 버거킹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메뉴 가격이 틀립니다. 근데 저도 그거 알고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옆에 있으니까 그냥 킹 오던가 이렇게 앉아서 주문해놓고 가서 찾아오는 거 그걸로 주문을 항상 하다가 귀찮아서 좀 갖고 오라고 해볼까 하고 딜리버리로 들어갔더니 딜리버리랑 킹오드랑 햄버거 가격이 틀립니다.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. 딜리버리랑 킹오드랑 아예 햄버거 가격이 틀려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 킹오더에서는 없는 메뉴가 가서 주문하면 또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하여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뭐 그 정책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가서 주문할 수 있으면 킹오더로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. 그것도 잘 나가는 메뉴는 또 이제 세트로 묶어요. 뭐 하여간 세트로만 살 수 있게끔 묶어놓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햄버거를 그렇게 먹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. 마지막에 햄버거 먹다 토할 뻔했습니다. 와씨 얘가 맛있는 것도
좋아하는 것도 계속 먹으면 질리더라고요. 참 신기한 게. 그래서 요새 뭘 먹을까 하다가 계속 짜장면 집에서 뭐 짜장면, 볶음밥, 뭐 짬뽕밥 뭐 다양하게 시켜 먹다가 도 질리니까 요새는 좀 거리가 멀어도 한솥 도시락에 가서 이렇게 도시락을 사오던데 맛있더라고요. 네. 그래갖고 하여간 그렇죠. 그러고 삽니다. 그렇구요. 그리고 이놈 뭐 살은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. 네. 요새 간식도 안 먹고 나름대로 살을 뺀다고 하고 있는데 왜 안 빠지죠? 아씨 쫄쫄 굶어야 되나? 이런 씨. 하여간 그렇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